내가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지역을 찾으시라. 인기 있는 부동산 지역도 위험할 수 있다. 저는 한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금 물난리가 심한데 물난리가 적은 지역이 점점 주목받을 거라고 봐요. 지방은 그 역세권을 중심으로 컴팩트 시티화 되어가고 있다. 이제는 그런 산비탈에 살면 안 됩니다. 골짜기나. 이번에 과감히 접고 다시 도심을 내려오시는 게 좀 맞다 생각해요. 지금 부동산 시장 뭐 바닥이다 아니다 일시적 뭐 반등이다. 반등 구간이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좀 혼란스럽지만 어쨌건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뭐 지역적으로 상당히 인기가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인기 있는 곳과 지금 인기 없는 곳이 양극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랄까 강남이라든지 핵심 지역들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완화시키고 하면서 더 인기를 끌 거고요. 전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정부가 막으면 안 되는 거고, 반면에 덩달아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컸던 데들은 하나하나 이제 조합들이 무너지고 소송 걸리고 하면서 요즘 서울 주변 도시들, 예를 들어 남양주라든지 이런 데만 해도 곡소리 많이 들립니다. 조합들이 무리를 해서 하다가 싸움 나고 소송 나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비극적인 일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시장이 움직이는데 반등되고 있다는 보는 건 아니고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는 것만. 예, 옥석에 가려지고 있는 거죠. 네. 앞으로 이 수도권이나 지방에서 그러면 그렇게 좀 될 곳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곳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곳들이 있을까요? 뭐 서울은 뭐 여러분이 뭐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다? 강남 전반적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지금 재개발 해제되는 곳도 있으니까 최근에 동작구, 흑석동 이런 데들이 그 분양했는데 엄청난 경쟁률을 보였었죠. 근데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못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왜요? 이미 현금 쌓은 분들이 이제 뭐 더 3억, 4억 수익을 내기 위해 들어가는 시장인 거지. 뭐 서민을 위한 주택을 분양한다는 거 하고 하는데 그거는 말만 그런 것 같고, 이미 양극화된 리그에서는 이제 강남 3구, 그리고 강동구, 용산, 마포, 그리고 동작구, 그런 일부 지역은 이제 자기들이 리그로 가는 것 같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 청량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인기를 끌다가 다시 좀 가라앉았죠. 가보면은 오피스텔 이제 999% 용적률 자랑하면서 개발되다가 주춤한 얘기도 들리고요. 공실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주목되고 있는 곳은 역시 한남 3구역 아니겠습니까? 뭐, 저 같은 사람 못 사는 곳이긴 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도 제한이 풀리면서 당연히 개발됐어야 되는 곳이 그간 좀 부당하게 억눌려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들은 이제 내버려 두기만 해도 개발돼서 아마 남산 남쪽이죠. 한강을 바라보고 있고 네. 바로 건너가면 강남이지 않습니까? 한남 3구역이 개발되면서 아마 강남 지역과 연담화되지 않을까, 강을 통해서 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서쪽으로 여의도도 좀 재건축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움직임이 활발하죠. 여의도, 마포, 용산, 한남, 그리고 강남 3구로 이어지는 벨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모양의 벨트가. 우리 저 한참 2년 전 막 이 열풍이 있었을 때 마용성 해가지고 나왔던 네. 그게 그냥 그대로 다시 그냥 살아나는 거네요. 근데 좀 성동구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마포, 용산은 저는 한 덩어리를 보고요. 사실 마포도 이제 넓어가지고 다른 데 가서도 마포 한번 임장을 했었었는데 아마 동부 마포인 거죠. 용산과 붙어있는 마포.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역을 이름, 이게 면이나 무슨 동, 구 이렇게 보시면 잘 안 보입니다. 실제로 가서 인기 있는 데하고 도로로 이어져 있는, 선으로 이어져 있는 데를 보셔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동부 마포 중에 일부 지역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여의도와 이어지는 일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시 또 부동산 열풍을 일으키는 예. 그 재개발에 대한 인기라든가 이런 그 과열들이,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다시 부동산 심리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지금 어떻게 보세요? 부동산 바닥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은 있습니다만. 저는 뭐 경제 쪽에 정통하진 않아서 이렇게 예측할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저는 개인적인 견해로는 아직은 바닥을 찍었다 보진 않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몇몇 이제 인기 있는 곳들을 너무 부당하게 행정적으로 억눌러 왔다가 그걸 풀어주니까 당연히 갈 길을 가는 것이지, 모르는 다른 지역, 예를 들어 특정한 지명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동해안의 어떤 지역들, 이런 것까지 전부 전국적으로 들썩인다라고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방 가보면은 해제되는 곳도 많고요.
분양했는데 안 팔린 미분양된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하여튼 그러니까 결국은 양극화라는 거에 다 들어있네요. 그렇습니다. 되는 곳 있고 안 되는 곳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잘 알아서 그렇습니다. 골라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특히 이제 상업용 이제 투자를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뭐 저보다 훨씬 많은 걸 보시겠습니다만 요즘에 건설 경기 문제라고 말하기보다는 건설을 둘러싼 요인들이 좀 불안한 게 많으면서 이제 자재 수급이라든지 공기 문제 많으면서 분양을 받았다가 엎어진 사례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정말 인기 있는 몇몇 지역은 돈 있으면 들어가시는 거고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좀 최대한 신중하게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그 뭐라 그럴까 핵심 지역에 예. 들어갈 게 될 어떤 계기가 생겼다. 예. 이건 오케이. 그래요. 그러나 굳이 뭐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투자 대상이라고 생각되는 그렇습니다. 것을 할 필요가 있냐 예. 지금. 전 그것보다는 지금 상황은 금융이 낫지 않나. 이제 금융자산으로 돌리는 것이 부동산은 여전히 좀 불안하다 생각해요. 그렇군요. 지금 사실 근데 많은 분들에게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가슴속 깊이 남아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래도 이럴 때 사두면 언젠간 돈이 된다. 결국은 또 부동산이라는 건 또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지역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지역은 근데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GTX 주변 지역이라든지 용산 그걸 제가 뭐 다시 입 아프게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예를 들어 GTX역 주변이라고 했을 때 역세권이라는 말을 했을 때 정말 그게 업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몇 억씩 오를 곳인가 그리고 영원히 망하지 않을 곳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똑같은 노선이 지나가도 다 성격이 다른 거고 거기서부터 결국은 제가 책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도보를 얼마나 가능한가 버스 노선은 어떤가를 체크해야 됩니다. 제가 책을 쓴 다음에 어떤 분의 부동산 관련 이제 블로그 이제 감상을 읽었는데 제 책을 읽고 경기 남부 쪽에 어느 신도시에 살고 계신데요. 자차로 부부는 출근하신다고. 그래서 정말로 몰랐는데 본인의 자녀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불편해한다고. 역에서 10분 거리라서 별 생각 없었는데 버스가 빙빙 돌아가지고 배차 간격도 길고. 근데 이런 데들은 단순하게 역세권 10분 거리 이런 말은 해놓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네. 실제로 한번 가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인구가 지금 감소세로 돌아섰고 아직 서울 경기권의 인구가 튼튼해 보이는 건 지방 인구를 빨아들이기 때문인 건데 그 빨아들이는 게 끝났을 때 경기도 외곽 지역 신도시들은 좀 위험할 수 있는 곳들이 있죠. 그런 염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과거에 그 부동산으로 돈 벌었던 분들, 그분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그런 또 것도 있죠. 예, 일부 시각은 또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네. 이제 인구도 줄고 있고 고령화돼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모여들어 살게 되고 있고 뭐 이러저런 이유들로 이제 좀 이제 꺾이지 않겠냐 불패 신화는 이제 끝나지 않았냐 이런 시각 가지는 분들도 있는데 일본에서 또 공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일본도 부동산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요즘이 아니라 일본이야말로 부동산 양극화가 심했던 곳이에요. 아 그래요? 저는 한참 버블 깨져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좀 힘들어할 때 유학을 갔다 왔는데 그때도 롯본기지는 비쌌습니다. 오를 곳은 계속 올랐어요. 핵심 지역들은. 그리고 나머지 지역이 특히 지방에서도 철도 역세권 아닌 곳들이 완전히 몰락하다 보니까 이걸 전체 통계를 냈을 때 몰락으로 보였던 거지. 저는 일본에서 배운 게 그거였습니다. 양극화는 심해진다. 아 그때도 도쿄 23구라 부릅니다. 23구는 안 떨어졌어요. 계속 올랐습니다. 근데 다만 그게 한국보다 싼 곳이 있어가지고 차라리 한국 부동산 투자할 거면 일본에 투자하는 게 낫다는 얘기도 나오는 건데 그렇다고 일본 아무 데나 가라는 얘기는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집을 사서 오른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예를 들어 서구권에 사는 시민들이 일본 부동산을 바라볼 땐 그래요. 오스트레일리아 어떤 사람들은 통째로 홋카이도 마을 하나 샀어요. 그냥 통째로. 그래서 겨울에 스키하려고. 그래서 관광지로 개발한다든지 네. 여러 가지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쿄 핵심 지역에 사서 집이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제 일본의 지인들도 하는 얘기는 일본은 단독주택 많이 사잖아요. 네. 사면 그때부터 집값이 내려간다는 게 대전제입니다. 이제 중고가 되니까. 예. 그러니까 집을 사서 오른다는 거는 한국의 인구가 계속 늘고 도시화가 이루어질 때 신호입니다. 그렇다고 다 망한다는 얘기 전혀 아니에요. 양극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강남이 뜨니까 우리 집도 뜬다는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책에서 말씀드렸던 게 그겁니다. 내가 정말 돈이 있으면 그 리그에 들어가는 거고 다만 모든 국민이 그 리그에 못 들어간다고 해서 열패감 느끼지 마시고 그렇다면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지역을 찾으시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기 있는 부동산 지역도 위험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미국 동부나 서부에 유명한 별장지들 있지 않습니까? 절벽 위에 있는 집들. 그런 집들 요즘에 무너지잖아요. 물리적으로. 태풍이 오고 깎여가지고 침식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 이제는 기후도 봐야 된다. 기후도 봐야 되죠. 예를 들어 동해안, 양양, 속초, 강릉 이런 데 있기 좋잖아요. 근데 일부 해안 지역들은 요즘 해안 침식이 심각합니다. 네. 심각하게 좀 고려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산불, 화재도. 화재 얘기는 좀 중요한 게 이제까지 강릉 이런 지역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봄만 되면 화재 얘기 나왔죠. 편현상으로. 근데 이제까지 큰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렸거든요. 네. 근데 불이 나도 자연히 꺼졌는데 요즘 겨울에 눈이 안 내립니다. 강원도 지역에. 그래서 불이 커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런 기후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안으로 침식이 되지 않는 정도의 거리에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불이 왔을 때 안전한 곳도 골라야 되기 때문에 강원도 동해안 부동산이다라고 다 뜨는 것도 다 안전한 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번 가보시고 그런 감각을 가지고 가셔서 한번 봐보셔야 되는 거예요. 역시나 전화가 와가지고 좋은 게 나왔는데 사장님께 먼저 전화한다는 거는 믿으시면 안 된다. 그 유튜브 검색하면서 뭐 저도 요즘 많이 봅니다. 공부한다고. 뭐 좋은 물건 나왔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경매도 나오고. 믿지 마시고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드론 한번 날려보시고. 아, 진짜 예. 그 유럽에서 네. 얼마 전에 유럽 그 독일을 갔다 오신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지금 부동산 열풍이 불고 있는데 그게 기후와 관련해서 그러니까요. 새롭게 좋아지는 지역, 맞습니다. 그 뭔가 기후가 좋아지는 예. 그 지역에 맞습니다. 부동산을 사는. 독일 같은 경우는 점점 이제 온난화가 좋은 점이 있죠. 저는 한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금 물난리가 심한데 물난리가 적은 지역이 점점 주목받을 거라고 봐요. 아, 진짜 그러겠네요. 한국 내에서도. 그게 세종이죠. 아, 그래요? 예, 그 세종에 대해서는 여러 번 여기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임시행정수도라 불렸죠. 그 선정을 위한 보고서들을 보고 있으면 그 지진이나 홍수가 얼마나 나도 체크하고 있어요. 예, 청와대 차원에서. 그 결과 선정된 데가 세종 지역이거든요. 거기는 금강석류라서 물이 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거기가 서해안에 가까운데 서해안이 몇몇 태안이나 당진 같은 곳이 화력발전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청주 쪽이 약간 공장들이 많아서 그런 대기오염 문제가 있긴 한데 물난리 문제는 덜합니다. 아마 이런 요인들이 앞으로 부동산에서 많이 점점 반영될 거라고 봐요. 네, 그렇군요. 하여튼 이게 기후 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그 지역적 특성이 바뀌고 있다. 거기에 그렇습니다. 따른 투자의 관점이 달라진다. 그렇습니다.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네요. 한국부터 당장. 예, 당장 한국의 뭐 인천, 부산 탈에 해당된 얘기죠. 전 해운대, 광안리 쪽 부동산 시세도 이거 기후에 크게 관련돼 있다 봅니다. 아, 거기가 지금 되게 사실 인기 지역 있잖아요. 풍광도 좋고 그렇죠. 바다 파면서. 수영만이 나른 데도 근데 이제 오히려 그게 더 약점이 될 수도 있다. 태풍 올 때마다 피해 심하거든요. 아, 이거는 카더라 통신이긴 합니다만 그런 몇몇 그 고층 주상 복합들이라든지 아파트들 태풍 올 때마다 침수된다더라고요. 그리고 바다에 가까워서 차가 빨리 부식된다고 염해를 입어서. 아, 맞아. 그 바닷바람, 바닷물에 뭐 소금기 있는. 그런데 이제 그쪽 워낙 부촌의 이미지가 있고 지키고 싶으니까 그냥 그때그때 보상을 하고 넘어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리고 그 조망을 위해서 제방을 높게 안 쌌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파 피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를 쓰고 있는데 저 바다 앞에다가 트라이포드를 가라앉힌다든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기후 요인이 이미 한국의 2대 도시인 부산에도 미치고 있다. 아,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정말 이 기후 변화 이게 심각한 문제긴 하네요. 심각하죠. 우리가 일으킨 거니까 우리가 감수하고 그렇다면 살아야죠. 이 뭐라 그럴까요? 부촌 이게 과거에 계속 그 부촌의 이미지로 그 집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았던 곳들 이런 곳들이 지금 말씀하신 해운대구도 하나의 이해가 될 수 있고 바뀌는 지역들이 또 있을까요? 저는 우선은 이태원이라든지 한남동, 네. 성북동 원래 부촌이었지만 한동안 강남의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쪽이 좀 잊혀졌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저 재벌집 사장님들은 여전히 거기 살고 계시죠. 그런 지역에 대해서 어쩌면 이건 가설이긴 합니다. 대담한. 정말 이제 강남이나 이런 데서 부동산으로 부를 일구신 분들이 다시 그런 약간 보면 중턱 지역이거든요. 피해가 적은 여러 가지 피해가 적은 그리고 남의 눈에서 좀 자유롭고 이런 곳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런 분들이 뭐 수가 뭐 수천 명 단위라서 뭐 제가 파악을 못 합니다만 그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여전히 안전했어요. 이런저런 문제들에서. 근데 강남 지역은 거기에 비하면은 좀
불안 요인이 많습니다. 네. 이게 이제 매년 여러 차례 반복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런 이미지가 좀 생기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수관 그 확장 공사 네. 이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되게 이게 어려운 거라면서요. 어렵습니다. 뭐 또 시민들이 정말 각오를 하고 몇 년간 감수한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 못 하거든요. 이러한 차원에서 다시 한번 살기 좋은 곳이 어디인가 그리고 그렇습니다. 결국 그것은 뭐 부동산 가격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으로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냉정하게 말해서 인기가 있는 곳인데 이게 사기 좋은 곳인데 사기 나쁜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거기 살지는 않을 거고 투자만 할 거다 싶으면 사셔도 됩니다. 사두시면은 여러분이 가만 계셔도 관련 이제 언론이나 부동산 중개인 분들이 알아서 띄워주시기 때문에 다만 본인이 정말 거기 살려고 한다면은 더 신중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주목 못 받았더라도 안전한 곳에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돈도 중요하고 합니다만 우선은 볼 때는 첫 번째 집은 안전한 데 사시고 두 번째 집은 좀 투자만 하셔도 좋지 않겠나 싶어요. 네. 지금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역세권 중심으로만 결국 양극화 그렇습니다. 살아남았다. 서울, 그러니까 도쿄 쪽은 그렇게 해서 전체로 떴고 지방은 그 역세권을 중심으로 컴팩트 시티화 돼가고 있다. 그걸 가속화시킨 게 자연재해였죠. 아, 그래요? 지방들이 이번에도 경북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재난 많이 났잖아요. 사실은 그런 데들은 인구가 넘쳤을 때 사람들이 사는 것이었고 이제는 그런 산비탈에 살면 안 됩니다. 골짜기나. 이번에 과감히 접고 다시 도심을 내려오신 게 좀 맞다 생각해요. 그런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특히 일본에서 주목받는 게 그래도 고향을 못 떠나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름 겨울만이라도 도심에 와 사시라고. 그리고 봄가을엔 다시 돌아가시라고. 그런 움직임도 있어요. 한국도 그런 정도의 비상시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컴팩트 시티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게 역세권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모입니다. 네, 모이는 걸로 봐서 하여튼 결국은 그거네요. 그냥 역세권. 지금도 좋은 핵심 지역. 네. 거기가 앞으로도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거기는 망하지 않는 거죠. 심지어 천재지변이 나더라도.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 산비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좀 공기 좋고 이런 것들 보면은 거의 좀 단독이나 아니면 그 주택들 이런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빌라라든가 이런 곳들이 조금 그 인기가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독 빌라라서 문제가 아니라 그치. 비탈이라서 문제인 거죠. 이거는 약간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굳이 그분의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모 건축가분이 계신데 이분하고 얼마 전에 저희 중부지방 살고 계세요. 만나기로 했었는데 그날 아침에 못 오겠다고 갑자기 공사 현장 단독주택 짓는 분인데 네. 물이 넘쳐가지고 얼마 전에 폭우 심했잖아요. 충남 대전 쪽에. 그때 본인의 공사 현장도 피해를 입어가지고 현장에 계신 분하고 하루 종일 물 푸다 오셨답니다. 근데 사진 보내주신 걸 봤는데 여러분 생각하시는 걸 전형적인 전원주택단지 비탈에 딱 단 만들어가지고 집 짓고 있는 그런 데였어요. 근데 다 고여 있고 폭포수가 흘러내리고 있더라고요. 그건 아마 준공되고 나서도 그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 거죠. 네, 하여튼 이제 갈수록 하여튼 이 재난, 그러니까 기후라는 변수 이것이 바꾸게 될 그 부동산에 대한 우리의 인식,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지겠네요. 맞습니다. 그 얼마 전까지 가장 큰 화제가 있었던 것이 그 일기 신도시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문제 있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정권 초기에는 당연히 공약이 많다 보니까 기대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 지금 적고 있는 중이죠.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예, 거죠. 맞습니다. 사실 저는 하면 좋겠다 입장이긴 한데 내 집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때부터 바다모래 얘기도 나오고 부실했거든요. 여러 가지로. 하지만 쉽지 않아서 요즘 고향 살고 있습니다만 일산 신도시에 엘리베이터 공사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뭘 말하겠습니까? 접은 거죠. 공사하면 앞으로 10년 더 써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그렇죠. 예, 일단 접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만간에 이제 총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미 수많은 공약이 쏟아지고 있는데 뭐 산단 만들고 어디 뭐 개발 풀어주고 하는데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십시오. 당장 이건 뭐 특별한 정치적 발언은 아닙니다만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GTX EF까지 나오고 인천부터 서울까지의 경인선 지하화 얘기도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이 경인선 지하화 얘기는 몇십 년간 나온 얘기다. 근데 너무 다들 믿으시더라고요.
믿지 마시고 좀 신중하게 보십시오.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고 역사적으로 몇 번 공약이 나왔고 어떻게 됐나를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판별을 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각도에서 네, 여러 가지 그 부동산과 관련된 자기만의 중심, 그렇죠. 네, 기준을 좀 잡아야겠군요. 맞습니다. 네. 네, 이제까지 도시문헌학자시죠. 김시덕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